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시험의 여파 때문인지 참가자분들이 이제 3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래도 어차피 녹화본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학년 1학기 네 번째 세미나 렌즈와 화각 시간이에요.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이제 장비방이 오늘 되게 터졌을 텐데 못내 아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지갑이 텅텅 비시는 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렌즈와 화각. 일단 화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카메라 이게 익숙한 렌즈죠, 그렇죠? 렌즈에 보면 각각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되게 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니 FE 85mm, f1.4 그리고 GM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화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렌즈의 화각이 어디인가, 아니 어떤 화각인가를 알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85mm 이게 초점거리예요. 정확히 화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보면 카메라의 이제 렌즈랑 그리고 필름이나 아니면 센서 그 사이에 있는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하는데 그 필름이란 센서 맨 위, 맨 아래 그리고 그 렌즈 맨 위, 맨 아래를 이렇게 크로스로 교차시켜서 나오는 각이 화각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 화각이라고 보면 크게 넓으면 광각 그리고 좁으면 망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편의상 화각이 넓은 렌즈는 광각 그리고 화각이 좁은 렌즈는 초점거리가 기니까 망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그 우리가 카메라를 잘 알기 전에 대포 카메라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렌즈의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경통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포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통이 되게 길어요, 그죠? 이 경통이 긴 이유가 대포 카메라 중에서는 이제 망원 카메라가 많은데 이 경통이 길어야 그래야 초점거리도 길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화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통 망원 카메라들 중에서는 대포 카메라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제 광각 렌즈들 중에서는 되게 팬케이크 렌즈라고 하는데 이 경통이 짧은 렌즈들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좀 저가형 렌즈들 중에서 그렇고요. 이제 고가형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렌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렌즈들이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경통이 광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긴 경우를 볼 수는 있어요. 자, 화각의 범위를 봤을 때 제일 화각이 짧은 거, 초점거리가 짧은 거, 제일 광각인 거를 우리가 보통 어안 렌즈라고 하고요. 이따가 어안 렌즈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어안 렌즈에서 초점거리에 따라서 어안 렌즈,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그리고 초망원 렌즈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어안 렌즈는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좌우에 있는 180도, 이 180도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되게 결과물도 신기하게 나와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화각 같은 경우에는 화각의 범위를 봤을 때 그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줌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자 렌즈가 있죠. 렌즈에 빨간색이 이제 광각 그리고 파란색 선이 이제 망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피사체가 이렇게 있어요. 피사체를 가지고 봤을 때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화각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줌돼 가지고 보이겠죠. 근데 반면에 광각 렌즈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이렇게 비춰주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굳이 카메라를 알지 못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평소에 사진 찍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죠. 비교적 넓은 화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폰카로 찍은 거예요. 폰카로 찍어서 폰카는 이제 기본 화각이 28mm인가 그래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광각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적 넓은 화각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옆에 거는 폰카에 줌을 당겨가지고 찍은 거예요. 비교적 좁은 화각이에요. 망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줌이랑 광각, 그러니까 망원이랑 광각 렌즈, 광각이랑 망원 렌즈의 차이점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는 화각의 원근이에요. 자, 똑같은 피사체가 있어요. 사람, 이거 그 착시 현상 때문에 빨간 사람이 더 커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빨간 사람이랑 파란 사람 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파란 사람 뒤에 무슨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망원으로 찍었을 때는 각이 좁죠. 각이 좁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이 배경이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망원이면 여기 파란 네모 안에 있는 사진처럼 나오게 돼요. 근데 반면에 광각 같은 경우에는 각이 넓어요. 그쵸? 각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조금 더 앞으로 되게 이 정도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까이 가도 사람은 망원으로 찍을 때랑 크기는 똑같은데 배경이 조금 더 멀어 보이게 돼요. 배경에 좀 더 많은 게 담기게 돼요. 이거를 이용하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이용한 연출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자, 조금 더 비교 사진을 보여주자면 23mm랑 70mm, 그냥 흔하게 계륵이라고 하는 화각인데 그냥 망원도 어느 정도 그리고 광각도 어느 정도 담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망원, 완벽하게 광각은 아니기 때문에 계륵이란 화각이 붙었어요. 2470 아니면 2875. 여튼 여기에서 23mm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란 애랑 빨간 애랑 되게 멀어 보여요. 그쵸? 그런데 반면에 그래가지고 광각인 경우에 과도한 원근감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룬 것처럼 배경에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담기게 돼요. 반면에 70mm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빨간 애랑 이 파란 애랑 생각보다 가까워 보여요. 23mm보다는 더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원근감이 제거가 된다고 해요. 다른 말로는 배경이 압축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룬 것처럼 배경의 많은 부분이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봐도 그 23mm 같은 경우에 빨간의 왼쪽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나와 있지만, 근데 70mm는 빨간의 왼쪽에 별로 공간이 없어요. 반면에 23mm랑 70mm 둘 다 이 파란색에는 거의 똑같은 크기를 보여주죠. 이것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다음에 나왔는데 23mm 같은 경우에는 되게 뒤에 보이는 것이 많고요. 보이는 배경도 넓어요. 근데 200mm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배경이 이제 해봐야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되게 얼마 안 보이죠. 그렇죠? 24mm, 50mm, 100mm, 200mm 정도 이렇게 갈수록 이제 보이는 배경이 점점 줄어들고, 또 달라진 게 뭐 있을까요? 눈에 딱 보이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신입이 지금 두 분 계세요. 신입이 두 분 계신데 이거는 한눈에 딱 봐도 보이니까 이제 신입분들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김지윤 씨는 저랑 사이버 친구세요. 아마 홍시포토인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 차이 23mm와 200mm에서 확연하게 또 달라지는 차이. 아마 지지난번 세미나 때 잠깐 다뤘던 부분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23mm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보면 배경이 그래도 비교적 또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배경이 23mm, 50mm, 100mm, 200mm 이렇게 갈수록 뭐가 잘 돼요?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망원 렌즈를 쓰면 그러면 배경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좀 한 폭의 그림 앞에 서 있는, 모델이 한 폭의 그림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반면에 23mm 같은 경우에는 펜포커싱이 돼 있죠. 배경의 초점이 그래도 잘 맞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근데 언제나 사람 위주로 찍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졸업을 해요 이제. 그러면 고대 본관 앞에 서가지고 당연히 사진을 찍고 싶고 그 다음에 고대 정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싶겠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가진 렌즈로는 고대 본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광각이에요. 광각으로 써야 고대 본관이 다 담기고 동시에 고대 본관이 조금 더 또렷하게 담겨요. 24mm, 50mm, 100mm, 200mm. 이제 광각에서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아웃포커싱이 더 진해져요. 할 수 있는 아웃포커싱의 범위가 더 강해져요. 이거 역시도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직접 한번 찍어봤어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냥 폰카로 찍은 거라서 그렇게 뭐 예술적인 사진은 아니지만 비교적 넓은 화각에서는 보면 여기 그 stay here 뭐 그다음에 so much more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문구가 다 보이죠. 근데 반면에 좀 비교적 좁은 화각에서는 여기에서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 노트북도 넓은 화각에서는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안 보이죠.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 이명섭 씨 대답 가능하신가요? 채팅으로 올라왔네요. 네. 네, 넓은 화각이랑 좁은 화각에서 또 배경에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아웃포커싱 말고.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 5초 후에 말씀. 네.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자, 보시면 비교적 좁은 화각에서는 배경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카페 풍경 그대로예요. 근데 비교적 넓은 화각에서는 뭐가 많이 되냐면 왜곡이 많이 돼요. 분명히 여기 위에 있는 이 천장선은 벽에 붙어가지고 한 이 정도 돼야 될 텐데 오른쪽처럼 돼야 될 텐데 근데 되게 중앙으로 쏠려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천장도 조금 더 피사체랑 가까이 올수록 찍는 사람이랑 가까이 올수록 넓어져요. 이게 바로 그 부동산 우리가 방 구할 때 있잖아요. 방 구할 때 부동산 사진만 보면 안 되는 경우에요. 한번 오늘은 사람도 별로 없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실제로 부동산 사진을 볼게요. 자, 직방에 들어왔어요. 직방에 들어와서 고대 쪽 하면 뭔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약수역 쪽 한번 볼게요. 약수역 쪽에 보면 이제 거의 한 고시원 넓이가 가끔씩 나와요. 자, 화면 공유 따로 해드려야 되는구나. 자, 직방. 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전용 면적이 이제 18평이면 거의 보면 한 5평 정도 되는 그렇게 넓지 않은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진을 보면 야 5평이 아니라 거의 10평처럼 보여요. 이게 실제로 이게 아마 조금 비슷할 텐데 이거 역시도 가까이 뭔가 그 바닥이 지금 찍는 사람이랑 이 침대 간의 간격이 넓어 보이죠. 그쵸? 아까 광각 렌즈를 쓸 때는 배경이랑 이제 피사체가 멀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점점 갈수록 확대돼요. 참가자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네, 관영이. 이 면적이 넓어 보여요. 실제로 5평 정도 되는 방이면 생각보다 엄청 좁아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고시원이 한 3평에서 좀 넓은 건 4평 정도 하는데 5평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보시는 지금 살고 있는 방들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좁은 방일 거예요. 아마 이쪽에 그냥 성인 남자 한 사람 누우면 그러면 꽉 찰 정도.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인 남자 한 사람 고사하고 한 여기에서 MT를 해도 될 것 같이 넓게 나왔죠. 그쵸? 이게 광각 렌즈가 주는 효과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오, 자, 화면 보이시나요? PPT 화면 보이세요? 네. 자, 아까 광각이랑 망원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왜곡이 있어요. 공간에 왜곡이 나타나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수연이 지금 그 세미나를 듣고 있는 그 수연이 사진인데 근데 하나는 이제 제가 이때 그냥 이때도 광각이랑 망원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인데 하나 그러니까 광각 사진은 조금 못 나왔고 망원 사진은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수연이가 한때 프사로 쓰기도 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조금 살짝 엽사로 나와가지고 얼굴은 일단 가렸어요. 이거는 28mm로 찍은 사진이에요. 28mm로 찍으니까 뒤에 있는 경복궁 근정전이 명확하게 보이죠. 자, 근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85mm로 찍은 사진 맞나? 85가 아니라 아마 875, 75mm일 거예요. 75mm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명확하게 보이던 경복궁 근정전의 되게 일부밖에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만일 내가 경복궁 근정전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28mm 광각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물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85mm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나는 이번에 제가 찍은 졸업 사진들인데 하나는 28mm, 하나는 85mm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85mm는 이거 SK 미래관에서 찍은 거기 기둥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 복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것을 28mm로 찍었으면 뒤에는 기둥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벽도 다 나오겠죠. 그 반대쪽 벽도. 근데 28mm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 만일 이거를 85mm로 찍었으면 아예 저렇게 높이 학사모가 올라가는 것을 찍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화각의 또 다른 화각의 기능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각의 왜곡이에요. 단지 공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 얼굴 이런 것들도 화각에 따라서 왜곡이 심해요. 19mm는 거의 에, 기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쵸? 근데 점점 이제 23mm, 35mm, 50mm, 70mm, 100mm, 135mm 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조금 더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웹캠 아마 노트북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28mm에서 35m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시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신 저보다는 현실에 제가 조금 더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화각이 좁아질수록 이제 정면에서 찍었을 때 사람 얼굴이 말라 보이고 그 다음에 화각이 클수록 어 화각이 아 화각 그러니까 화각이 망원일수록 사람의 얼굴이 쪄 보여요. 이게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는 TV는 상당히 망원 카메라를 사용하거든요. TV나 아니면 그 콘서트 직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연예인들을 딱 보면 쟤 생각보다 되게 말랐네. 성냥개비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격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망원 렌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콘서트장에서 망원 렌즈를 아니 그 사람의 직캠 아니면 그 활동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되게 망원 렌즈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찍덕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그래서 찍덕들은 보통 대포 카메라를 들고 다니죠. 근데 대포 카메라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기보다 쪄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단 더 말랐죠. 이게 화각의 왜곡, 인물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을 고려하면 85mm 정도가 최적의 근접 화각이에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 다 제가 85mm 렌즈로 찍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느 렌즈 회사를 가든 85mm는 딱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인물 전용 렌즈라고 박혀 있어요. 그리고 85mm 단렌즈들 중에 F값,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1.4나 아니면 1.8이 나온다. 그거는 인물 찍기 대단히 좋은 렌즈예요.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품, 그러니까 그림 작품들을 거래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 뭐야, 작품 사진을 찍어주는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5mm 정도가 저한테 있어서도 역시 작가님들 작품 사진 찍어주거나 이럴 때 최적의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인물 사진들 80mm로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자,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안 렌즈, 그러니까 화각 거리가, 초점 거리가 7mm에서 한 15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안 렌즈인데, 이거는 왜곡이 대단히 심해요. 딱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그런 눈으로 보는 그런 장면보다 더 둥글게 이렇게 말려 있죠. 이것이 어안 렌즈의 왜곡, 광각들 중에 최고의 왜곡을 자랑하는 렌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줌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에 따라서 줌 렌즈, 단 렌즈로 나눠요.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화각 범위 내에서 화각을 조정을 가능해요. 초점 거리를 조정 가능해요. 예시를 보면 캐논 EFS 185, f3.5에서 5.6 OS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18mm에서 이제 55mm까지의 화각을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저렴한 렌즈들 같은 경우에 최대 조리개 개방값이 바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18mm였을 때는 이제 3.5까지 조리개가 내려가지만, 55mm로 이걸 땡기면, 줌을 땡기면 최소 조리개 값이 5.6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종종 존재하고요. 그리고 같은 가격대 렌즈에서 단렌즈에 비해 가지고 조리개 값이 더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그래서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렌즈가 2470 GM 렌즈예요. 되게 좋은 렌즈예요. 근데 이거는 조리개 값이 2.8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근데 반면에 옆에 있는 이 렌즈는 소니 85mm 이 f1.4 렌즈, f1.4 GM 렌즈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F값, 조리개 값이 이제 1.4까지 내려가죠.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은 이 단렌즈가 조금 더 싼데, 한 100만 원 정도 더 싼데, 근데 줌렌즈보다 훨씬 더 내려가요, 조리개 값이. 그리고 근데 반면에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화각을 그냥 렌즈 하나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단렌즈는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화각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줌렌즈보다 동급 렌즈에서 조리개 값이 더 낮아요. 반면에 이제 단렌즈 같은 경우에 한 화각으로 다양한 연출을 연습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속설일 뿐인데, 진짜 속설일 뿐이에요. 옛날 말이고, 요즘은 줌렌즈도 충분히 잘 나와가지고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닌데, 줌렌즈보다 화질이 더 좋다는 속설이 있어요. 이제 줌렌즈랑 단렌즈를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 18-5 이렇게 가운데 다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 줌렌즈고 아니면 단렌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화각에 따라서 렌즈가 나뉘어요. 광각 렌즈는 보통 35mm 이하의 렌즈를 말하고요. 아까 다뤘던 것처럼 많은 대상이나 주제가 한 컷에 담기고요. 원근감 표현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피사체랑 배경이 멀어 보이고요. 풍경 사진에 주로 사용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왜곡이 좀 심하게 발생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들인데, 아까 그 풍경 사진에 주로 사용한다, 망원 렌즈는 이제 인물 사진에 주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보통 그렇더라, 보통 그렇다라는 거고, 정해진 건 없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난번에 그 밤 벚꽃 번개 출사를 가서 찍은 사진인데, 28mm로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 상당히 지금 피사체랑 저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 벚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사체랑 상당히 가까이 가서 이제 최대한 광각으로 당겨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도 이렇게 벚꽃 좀 터널처럼 된 걸 표현하고 싶었고, 거기에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광각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합성 사진인데 보통 풍경 사진, 그리고 이것 역시도 풍경 사진 합성이에요. 아까 봤던 동구장 사진, 동구장이래. 고연전 때 이제 구장 사진, 이것도 역시 도시야경 풍경 사진, 도시야경 풍경 사진. 그 다음에 건물 사진, 건물 사진. 이제 이게 아마 화분 때였나 그랬을 텐데, 네. 풍경 사진, 그리고 풍경 사진, 풍경 사진, 그리고 풍경 사진.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왜곡이 보여요. 나무들이 다 하늘로 솟아있는데 다 좀 뭔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것 같죠. 이게 단순히 이제 원근법, 투시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왜곡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풍경 사진. 여기에서 보면 왜곡이 보이는 게 살짝 보이는 게 구름이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되게 극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것도 풍경 사진. 풍경 사진. 예, 풍경 사진은 일단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풍경 사진, 풍경 사진. 네, 인물 사진은 예,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 같은 데서 자주 보이는 강아지, 고양이 잘 이제 코 크게 나오는 거, 이것도 대부분 보면 광각을 이용하는 사진이고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귀엽게 가분수처럼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물과 풍경을 같이 담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각, 표준 화각이 있어요. 보통 35에서 70mm 정도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한 화각이에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제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일상적인 스냅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사진 입문에 적합해요. 쓸만한 사진은 35mm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산업 사진 같은 경우에 35mm가 많아요. 그리고 대중들은 85mm의 열광이에요. 왜냐하면 피사체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근데 진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거는 50mm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풍경이죠. 이것도 이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런데 되게 그 분위기를 담기에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느끼는 분위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화각이니까. 딱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딱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망원 렌즈예요. 70mm 이상의 렌즈고요. 피사체를 극도로 강조하는 그런 렌즈. 선택된 하나의 주제가 집중돼서 한 컷에 담긴다. 원근감이 없다. 배경이랑 피사체가 가까워 보인다. 인물 사진에 주로 사용하지만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사진에서는 인물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에서 사용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자기가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왜곡이 적고요. 아웃포커싱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인물 사진에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서울숲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경이 그림처럼 나왔어요. 배경이 어딘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 인물은 예쁘게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는 왼쪽은 이제 서울숲, 오른쪽은 을지로인데 근데 인물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죠. 인물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화각이고요. 이렇게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멀리 있거나 그럴 때 아니면 배경 압축을 사용해 가지고도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배경 압축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데 이 앞에가 아마 반포 쪽, 반포 쪽이 아니라 잠실대교 건너서 그쪽일 텐데 근데 실제로 이 정도 사진을 찍으려면 한 300mm 정도 되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렌즈를 사용해야 돼요. 되게 멀리서 찍기 때문에 이렇게 그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역시도 망원 렌즈는 상당히 유용한 사진이에요. 특히 야경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이거 이제 인물에 딱 집중이 되죠. 왜냐하면 배경에 담기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인물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망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달 당연하죠. 여러분들 오늘 달 이쁘게 떴다 해가지고 하늘 대고 이제 카메라 딱 찍으려고 보면 달 진짜 조그맣게 나오죠. 야, 이게 달이야 가로등이야 할 정도로.
근데 이거 아마 250mm, 300mm 그 정도 화각을 사용했을 거예요. 이렇게 멀리는 새 찍을 때도 야 이거 진짜 잘 찍은 사진인데요. 후지산이 되게 멀리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걸어가면 이제 한 서너 시간 안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나왔죠. 근데 사실은 엄청 멀다는 거. 아마 이게 135mm로 찍은 사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물에 딱 집중이 되게, 인물에 집중이 되게, 인물에 집중이 되게. 아까 나오셨던 그분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사체가 하나의 좁은 간격에 다 담기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 봉우리랑 이 문 간의 거리는 되게 멀 텐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찍혔죠. 인물에 집중되게. 이거는 보통 일상 답안사 지금 출사 몇 번 나가 보셨을 텐데 근데 출사 나가다 보면 이제 찍을 때 재밌는 광경들이 많이 발생하곤 해요. 그리고 와 이거는 몇 미로 찍었을까요? 이것도 되게 확대해서 찍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화를 풍경 찍을 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면 나비가 놀라 도망갈 것 같은 이럴 때 아니면 연예인 사진 아카라카였을 거예요 아마. 네, 망원 광각 표준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 이럴 때 사용한다는 걸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 진짜 렌즈 구매할 때 중요한 렌즈 이름 읽기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 캐논이랑 소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오는데 장착 가능한 바디의 종류예요. 아무 렌즈나 사면 안 돼요. 내 카메라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카메라에 맞는 마운트의 렌즈를 사야 됩니다. 각자 지금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각자 자기 가진 카메라만 한번 쓱 볼게요. 캐논 뭐 풀프레임 크롭바디 미러리스, 니콘 풀프레임 크롭바디, 소니 풀프레임 크롭바디. 캐논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렌즈가 따로 있어요. 근데 캐논이 미러리스의 힘을 쏟기 시작한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돼가지고 캐논에서 미러리스, 특히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렌즈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미러리스로 가실 거면 소니로 가시라고 많이 말을 해요. 왜냐면 소니는 미러리스용 그 렌즈가 따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렌즈든 일단 껴서 사용하면 돼요. 니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캐논은 만일 EF 렌즈랑 EFS 렌즈는 진짜 많은데 캐논 미러리스를 만일 사시면 반드시 이것을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어댑터도 같이 쓰셔야 돼요. 근데 어댑터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미러리스의 장점인 가벼움을 생각보다 활용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꿀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 초점거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최대 최소값. 보통 그 살짝 중저가형 렌즈들의 조리개가 이렇게 변환 조리개가 많이 달려 있어요. 가변 조리개라고 하죠. 그리고 조금 고가로 갈수록 고정 조리개. 그러니까 어떤 화각으로 당기든 이 정도 조리개는 보장한다 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장착 가능한 바디의 종류라고 했는데 이거 오타예요. 이거는 그냥 특수 기능들이에요. 이미지 IS, VR 그리고 OSS 다 그냥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다는 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손은 쉴 새 없이 떨어요. 추전증이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기타 특징이 뭐 무슨 모터 그리고 뭐 어떤 렌즈군 막 이런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 손떨방도 거의 대부분 최근에는 붙어 나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랑 그리고 화각대 이 두 가지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운트 이 세 가지 위주로 렌즈를 사실 때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고급 렌즈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빨간 태가 둘러져 있고요. 니콘은 말 그대로 금태 두는 렌즈고요. 그리고 소니는 이제 주황색 G 이게 제일 비싼 렌즈예요. 그 다음 비싼 렌즈가 검정색 G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렌즈라고 해서 여기 이게 붙어 있어야 될 곳에 파란색 방패로 해서 사이즈라고 적혀 있는 그런 렌즈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런 렌즈들을 쓰면 좋죠. 근데 이런 렌즈들 되게 비싸요. 여기 나오는 이 렌즈 아마 캐논 2470 2.8 GM 렌즈인데,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GM 합쳐서 이제 금 렌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2470 금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얼마였지? 280만 원인가 그랬어요. 되게 비싸죠. 비싼 렌즈는 되게 비싼 고급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정품 렌즈들만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드 파티 제조사가 당연히 있어요. 시그마나 탐론이나 아니면 한국 국적의 삼양 렌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동급인데도 더 싸요. 더 싸고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한 그런 렌즈들을 잘 뽑아내요. 각각의 이제 특징을 보여준다면, 시그마. 시그마는 렌즈 화질이나 선회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제조 3사도 울고 갈 만한 화질 및 선회도를 자랑하면서, 근데 제조 3사 캐논, 니콘, 캐논, 니콘, 소니, 얘네 렌즈에 비하면 오토포커스가 진짜 느려요. 포커스가 그냥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안 잡혔다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고급 렌즈군이 아닌데도 다른 제조 3사 고급 렌즈군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를 포기하고 화질을 취한다. 이제 렌즈군은 아트, 스포츠, 컨템포러리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트 삼식이, 아트 게르 이런 것들이 유명해요. 그다음에 탐론, 제가 그냥 일상용으로 쓰는 렌즈인데 제조 3사도 뺨치는 AF 성능, 오토포커스 진짜 빨라요. 그거는 진짜 소니 금이랑 비교해도 돼요. 그리고 고급 렌즈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서드 파티들 중에 제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특히 줌 렌즈들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타마빠, 탐륵 등등 유명한데, 타마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되게 망원 줌 렌즈를 말하는 거고, 탐륵이라고 하는 건 한 2470 그 정도 렌즈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광각이고 애매하게 망원인 거, 계륵이다 해가지고 보통 계륵 화각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삼양 같은 경우에는 제조 3사는 갖지 못한 국적이에요. 유일하게 한국에서 만든 렌즈예요. 애국심이 불타오르죠. 유명한 렌즈 제조사입니다. XP, 엑스진, 그리고 AF 이렇게 나뉘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복해가 정말 예뻐요. 복해가 예쁘면 좋은 게 뭐냐면 망원 렌즈를 쓸 때 좋아요. 망원 렌즈에서 인물 인물이 강조가 되고 그 주변 배경이 진짜 예쁘게 맺혀요. 그리고 그래서 3사이즈,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 소니의 짜이즈 렌즈처럼 그렇게 3사이즈라는 별명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삼양 렌즈들은 포커스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 조리개나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래도 소니 유저가 많다 보니까 소니 렌즈에 제일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이 세 개 중에 제일 싸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렌즈군이기도 해요. 자, 지금 머릿속에 그럼 난 이런 렌즈를 사면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잠깐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아마 풀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크롭 바디일 텐데 화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풀프레임은 똑같은 화각임에도 이 정도를 다 비춰주는데, 근데 크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비춰주는 때가 있어요.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환 화각비가 1대 1.5고,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환산 화각비가 1대 1.6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렌즈에 써져 있는 그 초점 결리는 무조건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크롭바디에서 실제로 찍힌 화각을 환산 화각이라고 하는데, 화각 나누기 이거씩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내가 크롭바디인데 그럼 50mm 장착하면 몇 mm가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냥 그 배율을 곱해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앞에 니콘 소니가 1대 1.5예요. 그쵸? 내가 소니 크롭바디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50mm짜리 단렌즈를 끼워요. 그러면 이거는 몇 mm랑 똑같냐? 75mm가 돼요. 그러니까 크롭바디에 캐논 크롭바디에다가 캐논 EFS 185
f3.5, 5.6 어쨌든 이 렌즈를 끼워 쓴다면 실제 화각은 18 곱하기 1.6, 55 곱하기 1.6. 그러니까 실제 화각은 28mm에서 88mm. 오늘 18이 많이 나오네요. 네. 여튼 28mm에서 88mm 정도 화각을 커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 계륵 화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게 2470, 2875 이 정도인데 20mm에서 한 75mm 그 정도인데 만약 크롭바디를 쓰신다, 일상용을 쓸 렌즈를 찾고 싶다 그러면 대충 1855, 1855 이 정도 화각 정도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렌즈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지금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럴 땐 뭐다? 장비방이 있거든요. 장비방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구매, 판매 합계 총액이에요. 그리고 구매 총액이에요. 지금까지 장비방 안에서 장비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중고 거래를 하든 아니면 신품을 사든 해가지고 구매한 총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중고 거래에서 판매 총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누적 거래 금액이 2억도 아니고 거의 이제 3억에 가까워가는 그런 실태고요. 구매 랭킹 지금 가렸지만 아마 제가 예전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우리 회장님 여기 계시고 제가 이 중에 어디엔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 랭킹 그리고 팩폭 랭킹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은 어쨌든 이 정도로 카메라에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이 있는 방이니까 이 사람들은 웬만한 렌즈, 웬만한 바디, 그리고 웬만한 시행착오 이 방 사람들이 다 겪어봤어요. 만약 내가 카메라를 사고 싶다, 렌즈를 새로 사고 싶다. 근데 대충 예산을 잡아놨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장비방에 오셔가지고 예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랑 용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다음 세미나는 2주 뒤에요. 5월 첫 주고요. 그때는 라이트룸 보정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강의는 물론 제가 하고요. 물론 제가 하기에 많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부탁드리기가 조금 죄송해가지고 제가 합니다. 원래 같으면 일상에 갓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갓갓들이 많이 하시는데 근데 네, 이번엔 제가 하고요. 아쉬움은 느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중간고사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맘때 이제 세미나 없으니까 놀러갈 예정입니다.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2분 동안만 받을게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됩니다.